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더 반복되고 더 지속되면 나는 점점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최희솔입니다. 오늘은 한때 교사셨다가 지금은 프로 백수로 활동하고 계신 현섭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섭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넓은 세상을 찾아 퇴사한 프로 백수 안현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사하고 제일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거는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파트너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많이 하고 있고 F45라고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을 재밌게 매일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백수 맞으신가요? 하는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야구 선수로도 지내시고 트레발이 모임장으로도 활동하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현섭님의 이제 커리어 중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사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저도 학교에 다닐 때 좀 교직 이수를 받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종종 들 때가 있는데요. 교사를 하시다가 좀 퇴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퇴사를 할 줄 몰랐어요. 1년 동안 이제 시험 공부하고 붙었을 때만 해도 이제 나는 이제 평생 교사하고 퇴직하면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교사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달랐고 그 괴리에서 저는 약간 만족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조금 만족하기 어려우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중고 12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좀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교사를 꿈꿨던 이유도 약간 그런 교직관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좋은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친구랑 다퉜을 때 어떻게 화해하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사실 곁에서 많이 지켜보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을 길러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게 초중고 교육이어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가 되었을 때 보니까 학생들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보다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랑 눈 마주치고 문서 올리고 이러는 게 더 주된 업무였더라고요. 아주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정말 참된 교사분들은 그럼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교육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렵게 붙은 시험이고 이게 너무나 좋은 직업인 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직업을 그만두면 고생하는 것도 저고, 그게 제일 약간 저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너무 내가 지금 힘들고 약간 어떤 심리적인 만족이 좀 떨어지고 이 직업의 의미를 좀 잃어가더라도 잘 참고 있어보자. 어차피 이거 평생 할 거고 올해 못해도 내년에 하면 되고 언젠가는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정말 할 것만 딱 하고, 그래 직장에서 내가 의미는 못 찾아도 내 퇴근 후에 여가 생활에서 내 의미를 찾아보자 하면서 막 취미 활동도 하고 막 이런저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봤는데요. 그럼에도 약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그런 공허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종례 시간에 애들한테 얘들아, 학교를 다니는 게 꼭 필수는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학교에서 의미를 못 찾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고 억지로 하고 있는 거면 그러지 않아도 돼. 난 정말 자퇴하는 것도 찬성이다. 자퇴해서 너희가 정말 하고 싶었고 꿈꿨던 일을 하면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요즘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직업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게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해 겨울에 이제 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 학교가 재미없으면 떠나라고. 내가 떠나? 라고. 네. 그래서 애들한테 학생들이 네? 이랬는데 저는 그냥 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난 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떠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2학년 잘 가 하면서 인사했어요. 참 교사시네요. 행동으로 몸소. 네, 그러니까요. 약간 말은 내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저는 이제 수업에 들어갈 시간조차도 빼서 이렇게 막 문서 작업하고 있던 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수업에도 못 들어간 채 정말 하기 싫은 표정으로
그 문서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이렇게 기한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이 행복한가? 나는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런 고민이 진짜 컸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더 반복되고 더 지속되면 나는 점점 더 불행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임용고시가 워낙 이제 어렵기로도 유명하고, 근데 이제 초수에 10개월 만에 합격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몰입해서 준비하신 건데 그럴 수 있는 원동력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진로들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도 어떤 장래희망 적을 때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솔님한테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이솔님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중에서 어떤 걸 직업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좋아하는 일은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잘하면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직업이면은 내가 잘하는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효능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동의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1까지 야구 선수를 했었는데 야구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해보니까 잘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 잘함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요. 약간 정말 세계 1등이 되지 않는 이상, 세계 1등이어도 거기서 안주할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자.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걸 하면은 내가 거기서 따라오는 만족감도 크고 인정도 받고, 그러면 나의 효능감이나 어떤 성취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EBS 한 다큐 프로그램에 우연히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출연한 이후에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뭐 가르치는 캠프라든지 멘토링이나 뭐 과외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재밌는데 그게 막 잘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운영하시는 뭐 운영진 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너무 저한테 잘한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 그러면 나는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데 잘하는 게 더 컸던 것 같고, 그러면 교사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교사를 이제 퇴직하시기 전에 또 휴직기를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휴직기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휴직을 정말 사랑하고 추천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크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더라고요. 저 그나마 쉬었다고 하면 뭐 대학교 방학 때? 근데 사실 그때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쉬었어요. 할 일을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그럼요. 믿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잘 쉬었기 때문에 퇴직을 할 수 있었고, 퇴직한 이후에도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휴직을 좀 결심했던 계기 중에도 제가 학생들한테도 정말 추천하는 활동이기도 하고, 이걸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는 상담을 되게 좋아해요. 상담 받는 거. 네네. 물론 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지만 상담을 받아보는 경험은 사실 흔치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미드나 외국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좀 잘 나간다 싶은, 좀 약간 부유하고 좀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상담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미드에는. 개인 상담사 있고 막 그 맞아요, 소파에 딱 맞아요. 앉아가지고, 맞아요. 아니면 좀 범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꼭 나오시더라고요. 그 상담가분들이. 맞아요. 범죄 마약하다 걸리면 이제 집단 상담 다 같이 모여서 집단 상담하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학교에 있는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약간 저에 대한 이해도 엄청 높아졌고, 혼자서 고민하던 거를 그런 상담사분께 털어놨을 때 그분이 봐주는 저를 듣는 것도 좋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네.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그리고 상담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보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줘요. 맞아.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현섭군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여쭤봐 주시는데, 그럼 또 제 생각을 말하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맞아요.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이건 일기 쓰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때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 현섭님이 고민하시는 게 뭔지 너무 알겠다. 사실 이런 고민이 인생에서 어느 순간 온다. 사실 이거를 10대 때 했어야 하는데 현섭님은 10대 때 운동하고 그 이후에 입시를 하느라 그런 기회를 놓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어떤 여백이 생겼을 때 그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다. 이거를 우리는 이번에 해결해 봐야 된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좀 쉬셔야 된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들렸어요. 그래서 휴직하고 1년 동안 시간을 가지고 그 1년 동안은 정말 저한테도 너 뭐 안 해도 돼.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갭이어라고 이름을 붙이고 1년 동안은 뭐 하지 말자. 그냥 1년 쉬는 게 뭐 어때서 1년 쉰다고 해서 30년 뒤에 내가 그렇게 달라질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교사하면서 모아놓던 돈을 차근차근 쓰면서 맛있는 치킨 사 먹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상담을 받으면 이제 나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주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제 현서님은 되게 하시는 활동이 많으신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서님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현서님을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좋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좀 많아요. 다 궁금하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알아가는 게 재밌고 못하던 걸 잘하게 됐을 때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활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솔님도 그런 어떤 활동에서 만나게 됐고 이솔님이 하는 생각이나 그런 어떤 활동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출연도 하지 않았나 결국 이렇게 다양한 걸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야 하는데 좀 쉬고 가실까요? 네. 이제 기록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기를 오래 쓰셨을 뿐만 아니라 책도 250권 가량 읽으셨다고요. 사실인가요?